오늘은 25번의 VPT 크라운 증례입니다. 디스털 쪽에 이렇게 크랙라인이 좀 명확하게 가 있고, 그리고 찬물의 특징적인 불편감을 호소하시고, 이 디스털 부위에 깊은 캐리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30 바로 그 우식 부위를 확인해 줍니다. 피덴피셔를 따라서 1급 와동을 형성해 주면서 그 인전면 부위의 중치를 좀 파악해 보죠. 그래서 매절 부위도 만만치 않은 그 우식이 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디스털 부위는 완전 푹 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딱 봐도 엄청 좀 깊은 우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캐비테이션이 관찰되고요. 그래서 충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2급 수복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VPT와 크라운으로 치료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미리 환자분께 고지한 상태였어서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두정을 잇는 부위까지 이렇게 한번 등산로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 깊이는 330버의 그 삭제날의 깊이만큼 유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게끔 이렇게 프랩을 좀 해주고요. 이 코메트사의 330버의 삭제날의 길이가 한 1.7mm, 1.6에서 1.7m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위한 그 오클루절 뎁스 그루브를 형성하기에는 꽤 유용한 버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교두정을 따르는 라인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외사면, 안쪽을 내사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처음에 주었던 뎁스 그룹의 깊이만큼 삭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사면의 부위가 좀 넓기 때문에 한번 중간에 절반으로 한번 더 나눠주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절반으로 나누면 교환면 삭제가 꽤 정확하게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치아가 툭툭 떨어져 나가죠. 이제 외사면도 이 처음에 그 교두정 라인이 가장 높은 부위가 되도록 확실하게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쵸. 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게 오히려 조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치아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제 외사면을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 교두정 부위가 가장 높은 부위가 되도록 외사면을 확실히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교환면 삭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PSM 019 버로 그 현면의 벌크 리덕션을 진행합니다. 20번대의 그 현면은 미러뷰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인전면에 딱 붙여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메지얼 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쪽의 프랩은 조금 편한데 디스털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은 그 각도를, 이 테이퍼를 유지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립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클램프가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20번 때 소구치 프랩을 할 때
그 26번에 그 실커 글리크만 클램프를 사용해서 이 볼을 좀 젖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커 글리크만 그 클램프가 좀 길고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롤을 약간 덧대주면 환자분도 불편하지 않고 저도 편하게 프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번의 팔라타는 다이렉트 뷰로 프랩을 진행하죠. 그래서 디스털에서 딱 붙여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메주얼 부위에서 컨택에서 약간 떼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왼손의 그 검지로 인다이렉트 레스트를 줘서 이 버의 궤적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근데 이제 25번의 그 프랩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그 25번 구개 측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 고개를 얼마나 더 젖혀야 되는 것인지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이 꽤 심하죠. 뭐 이런 케이스는 그냥 안정적으로 코어 축조를 하고 그 크라운 수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벌크 리덕션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택을 따죠. 그래서 이 벌크 리덕션 때 최대한 인전면에 딱 붙여서 프랩을 해놔야 이렇게 협 구개측으로 C자를 깊숙이 해놓을수록 이 컨택을 따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항상 크라운 프랩은 그 전 단계를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전체적인 효율과 그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컨택을 딸 때 양측에서 접근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인접치로부터 클리어런스를 확실하게 좀 부여를 하는 편이고요. 여기가 협측, 여기가 구개측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26번과 25번의 디스탈이 꽤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그 클리어런스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좀 전에 그 마무리한 증례라 기억이 최대한 생생할 때 그렇게 코멘터리를 만드는 것도 꽤 재밌는 것 같습니다. 기억도 많이 나고요. 총 소요 시간은 그 크라운 프랩까지 해서 한 3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VPT 크라운 전부 합쳐서 35분이요. 이제 이 디스털 부위의 그 우식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가죽과 같은 느낌, 그게 느껴졌죠. 그래서 치아가 굉장히 많이 불편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우식 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약간 그 대략적으로 좀 우식 제거를 해놓죠. 1차적으로. 그래서 약간 초벌구이 하듯이 이렇게 나중에 여기를 우식 제거를 더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거죠. 스스로한테.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러버댐 진료실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격리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료실 상황이 바쁠 때는요. 그래서 이제 2번 라운드 벌을 사용해서
이번 라운드 벌을 프릭션 그립, 로우 스피드 프릭션 그립에 달았죠. 그래서 이 그 우식 부위를 좀 정확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텍타일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프릭션 그립에 달아서 지금 디스털 부위의 그 우식 부위를 좀 최대한 건전한 치질만 남겨두려고 노력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 펄펄 플로어 상방의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을 제외한 모든 불건전한 것들을 이렇게 프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터셔리 덴틴 그리고 펄프 스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메주얼 쪽도 이렇게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끝에 느껴지는 감각이 좀 사운드하고 매끈매끈한 느낌이 들 때까지 좀 프릭션 그립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스케일러로 약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1번 라운드 벌을 하이 스피드에 달아서 이제 액세스 프랩을 조금 더 진행하면서 나머지 그 우식 부위를 더 제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우식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리고 미처 제거되지 못한 미처 제거되지 못한 터셔리 덴틴들과 우식 연화 상아지를 좀 제거하는 겁니다. 이제 1번 라운드 버인가요? 1번 라운드 그대로 사용해서 이 건전한 치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벽을 약간 쓸어 올려가면서 이 벽 쪽에 이레귤러한 그 치질들을 매끈하게 다 다듬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화되는 화면과 실제 시야의 그 초점이 약간 안 맞는 상태인데 실제 시야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죠. 환자분께 아프진 않은지 이제 물어보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수준에서 정밀하게 프랩하기 위해서 그 배율을 조금 더 높여줍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치아가 많이 밝아졌죠. 투명하고. 그래서 여전히 1번 라운드 벌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그 라운드 버 주변에 펄프 티슈 같은 것들이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약간 이렇게 휘감기죠. 그래서 이 하이스피드를 사용해서 이 페달을 밟으면 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 치수 잔사를 이렇게 삭제할 때 열 데미지, 열로 인한 손상을 좀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변 우식을 좀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액세스 프랩과 이 충치 제거는 계속 VPT 전 과정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4분의 1 라운드 버이고 이 30mm짜리 울트라 롱쉔크 라운드 버죠. 그래서 4분의 1 라운드 버는 직경이 0.5mm던가요. 그래서 굉장히 얇죠. 그래서 시야를 충분히 확보해주면서 조금 더 깊은 수준까지 펄프를 커팅해 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플로어에 조금 끼어 있는 울퉁불퉁하게 남아있는 치수 잔사들을 조금 매끈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펄프 티슈 커팅된 표면이 좀 매끈하고 좀
깔끔하게 보이도록 좀 노력을 합니다. 워낙 깊은 그 부위라서 사실 그 시야의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펄프 티슈가 계속 그 4분의 1 라운드 뭐 주변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aOCl로 가볍게 그 펄프 체인버 내를 좀 소독해 주고요. 이제 나중에 MTA를 적용하고 나서 이 하이스피드를 최대한 좀 덜 쓰기 위해서 우식 제거를 지금 단계에서 한 번 더 해줍니다. 그 MTA를 적용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 매지얼 쪽에 약간 자칫하면 하방에 우식을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위쪽 상방의 치질의 그 소프트 덴틴들을 조금 더 제거하면서 그 서비컬 쪽에 건전한 치질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텍타일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식 제거를 하면 할수록 신기한 것은 이게 치아가 점점 밝아지죠. 오히려 좀 치아가 화사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면은 되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NaOCl로 이렇게 와동내를 세척하고 수분 조절을 해주죠. 그 다음 MTA를 적용하고 MTA 그 새 제품을 적용한 다음 이제 물에 젖은 커튼으로 이렇게 와동을 부드럽게 톡톡톡톡 쳐주다 보면 요새 MTA의 물성이 좋아서 금방 굳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TA를 워낙 좀 이렇게 많이 넣다 보니 그 익세스 MTA 제거에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바람 불어서 약간 수분 조절을 해주면 그 MTA가 오히려 조금 더 빨리 굳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패킹을 해주고 다시 한번 그 스케일러로 주변을 정리했죠. 그래서 MTA가 굳은 것을 바람으로 불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이제 GI 코어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몰딩을 좀 해주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 이제 크라운 프랩을 준비하죠. 이제 매지얼 쪽에서 디스털 쪽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먼저 피니싱 라인 프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버는 6878K016버입니다. 그래서 컨택에 딱 붙인 상태에서 약간 떼서 빠져나오죠. 반대편까지 코너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프랩이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만 숙달이 되면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미러뷰상으로 이 버가 최대한 그 버의 옆날이 많이 안 보이고 버 끝이 보이게끔 잘 세워줘야죠. 그래야 이 테이퍼 조절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생각보다 그 소구체의 프랩이 그 스트로크나 그 레스트 포지션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약간 버 끝에 삭제력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 그냥 새 버를 사용했으면 조금 더 프랩이 수월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러뷰로 그때그때 그 언더컷이나 그 피니싱 라인의 그 삭제량을 파악해 주는 거죠.
이렇게 프랩을 확인하고 아까 이니셜 프랩과 마찬가지로 25번의 팔라탈 부위의 프랩은 다이렉트 뷰로, 그래서 환자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히고 왼쪽으로 젖혀서 이 25번의 팔라탈이 많이 보이게끔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왼손의 인다이렉트 레스트와 그리고 조금 더 시야를 편하게 해주는 그 실커 글리크만 그 클램프와 이 커튼 롤이죠. 근데 이 팔라탈 부위 시야를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포지션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러뷰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항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 방금 한 단계의 결과를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돌아오는 일이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피니싱 라인의 그 삭제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거의 절반이 당기게끔 충분하게 프랩을 해줍니다. 이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팔라탈 쪽의 C자와 그리고 협측 그 버컬 쪽의 C자가 이 컨택에 가까워질수록 나중에 인전면은 그냥 인전면 프랩은 그냥 일자로 짧게 스트로크만 해도 바로 프랩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전면에 최대한 딱 컴팩트하게 딱 붙여서 약간만 떼서 출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컨택부터 따죠. 그래서 그 코어 부분에 컨택을 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미러뷰로 보기 때문에 인접지를 건드는 일은 최대한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I 그 코어 재료들이 이미 인접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하게 프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GI 코어는 GI 그 머터리얼은 이 다이아몬드 버에 이렇게 쉽게 삭제되기 때문에 휙 이렇게 과삭제되지 않도록 좀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우식이 깊어서 좀 코어가 좀 치은 레벨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프랩을 했습니다. 이제 878K014 벌을 사용해서 이제 메지얼과 디스털 쪽에 그 마진을 형성해 주죠. 그래서 레스트를 구내에다가 정확히 위치시켜서 인접치가 건드려지지 않는 선에서 명확하고 그 매끈한 클리어한 피니싱 라인을 건전 치질 위에다 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절히 조금 끊어 밟아 나가면서 자신 있는 부위에서만 이렇게 마진 부위를 톡톡 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스털 부위죠. 디스털 부위는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 우식이 꽤 깊었기 때문에 마진을 충분히 그 피니싱 라인을 최대한 그 건전 치질에 분명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삭제되는 부위를 정확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어상의 마진이 형성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금 내려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 밟아 나가면서
조금씩 내려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그 마진이 치질 위에 형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풋볼 쉐이퍼를 사용해서 이제 라운딩 시켜주죠. 날카로운 부분을 더 둥글게 만들어주고 교환면의 형태를 조금 컨케이브하게 오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클리어런스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 지열제를 바르고 한 3분 정도 있으면 이 정도 지열은 전부 멎더라고요. 그래서 본을 트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